김정은의 후계자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면 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은의 후계자가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장막 뒤에 가려진 국가, 바로 북한의 미래를 좌우할 단 한 사람. 우리는 과연 그 인물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정보만으로는 도무지 짐작하기 어려운 북한 권력의 깊은 속내, 그 진짜 얼굴을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평양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권력의 민낯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한 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할 여정은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권력의 최전선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탈북 기자의 증언을 통해 외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김정은 후계 구도의 진짜 그림을 독점적으로 들여다볼 기회입니다. 북한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그야말로 내부자의 시선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릴 테니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의 후계 문제는 왜 이토록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권력 승계 방식이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할 수 없는 특수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끊임없이 불거지면서 과연 누가 다음 지도자가 될지에 대한 의문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 정세 전체를 뒤흔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백두혈통이라는 절대적인 상징성과 그들이 가진 핵무기라는 파괴적인 힘이 맞물려 북한의 후계 구도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미궁 같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평양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권력의 실체를 직접 마주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는 북한 체제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가까이서 지켜봤고 그 어떤 외부 분석가도 접근할 수 없는 정보와 맥락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의 눈을 통해 우리는 김정은 후계 구도의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갈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북한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직계 자녀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특히 최근 들어 부쩍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김주애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그녀는 어떤 존재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탈북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김주애의 성장 배경과 그녀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대우는 단순한 수령의 딸 이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녀의 공개 활동 하나하나가 북한 체제 내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있게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후계자가 북한이라는 특수한 체제 내에서 가질 수 있는 강점과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한편으로는 백두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체제 결속을 다지는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경험 부족과 권력 기반의 취약성이라는 약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과연 북한의 엘리트 집단은 어린 후계자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등장은 또 다른 권력 다툼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내부자의 시선을 통해 찾아나가야 합니다. 김주애라는 인물 뒤에 숨겨진 북한 권력의 복잡한 셈법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함께 지켜보시죠. 하지만 후계 구도의 판도는 단순히 김주애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걸까요? 평양의 권력 지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 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들 외에 또 다른 강력한 그림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북한 2인자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던 인물, 바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죠. 그녀의 존재감은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라는 혈연을 넘어 실질적인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듯 보였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을 그림자처럼 보좌하며 때로는 대미, 대남 메시지를 직접 발표하는 등 그 어떤 고위 간부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으니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녀가 사실상 북한의 2인자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연스럽게 권력을 승계할 가장 유력한 인물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측근 중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과연 김여정 부부장이 정말로 백두혈통의 수장으로서 북한 체제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내부자들의 증언을 통해 들여다본 현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지점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수령의 자리는 단순히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남성 중심의 봉건적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이 김여정 부부장의 후계 가능성에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를 받는다 해도 최고 지도자의 자리는 백두혈통 중에서도 적통에 가까운 남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내부의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녀의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이것이 곧 수령의 자리까지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탈북 기자들이 전하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녀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인으로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최고 지도자가 되는 데는 넘어야 할 체제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김씨 일가 내 또 다른 혈통,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인 김평일의 존재는 어떨까요? 그는 한때 백두혈통의 왕자로 불리기도 했지만 김정일 위원장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무려 40년 가까이 동유럽 각국을 떠돌며 외교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망명에 가까운 유배 생활이었죠.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그가 2019년 말 북한으로 소환되면서 잠시나마 후계 구도에 대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백두혈통이라는 상징성과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라는 혈연적 위치가 주목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해 북한 내부의 권력 기반이 전무하다는 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역시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정치적 신뢰를 쌓기 어렵다는 점이 그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북한 체제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군부와 당, 그리고 인민의 확고한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김평일은 그 어떤 기반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의 소환은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혈통의 다른 잠재적 경쟁자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의도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죠. 즉, 혹시 모를 내부의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신의 권력 공고화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들 외에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평일 같은 김씨 일가의 다른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북한 권력의 복잡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만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는 체제적 한계가, 김평일은 혈통적 상징성은 있으나 권력 기반이 부재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는 셈이죠. 이들의 존재는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 구도가 단순히 한 명의 인물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단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여러 변수와 잠재적 위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도의 정치 게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평양의 권력자들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수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는 결코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권력의 거미줄 속에서 과연 누가 다음 수를 놓게 될지, 그리고 그 수가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들부터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김평일 전 대사까지 우리는 북한 권력의 복잡한 그림자를 드리운 여러 인물들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 구도가 결코 단순한 승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잠재적 후보군을 아우르며 과연 누가 최종적으로 북한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평양의 권력 승계가 갖는 아주 특별한 조건들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탈북 기자님은 북한 내부에서 권력의 작동 방식을 직접 목격하고 분석했던 분이시죠. 그분의 심층적인 통찰을 빌려 북한 체제에서 후계자가 완성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4가지 핵심적인 기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백두혈통의 절대적인 위상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현재 김정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오직 백두혈통만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신화적이고도 체제적인 명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 북한 주민들에게 최고 지도자의 정통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자 그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죠. 마치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이 혈통적 배경 없이는 그 어떤 뛰어난 능력이나 지위도 최고 권력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군부 장악입니다. 북한은 선군 정치라는 기치 아래 군부가 국가의 핵심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계자는 반드시 강력한 군사력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어야만 합니다. 김일성 주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권력을 넘겨줄 때,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승계할 때도 군부 내 핵심 인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주요 군사요직에 충성스러운 인물들을 배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죠. 군부가 흔들린다면 아무리 백두혈통이라 할지라도 권력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을 북한 지도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함선의 키를 잡는 것과 같아서 군심을 얻지 못하면 배는 표류하고 말 테니까요. 세 번째 기둥은 당의 확고한 지지입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국가와 사회 전반을 지도하는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후계자는 당의 주요 부서와 간부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야만 합니다. 당 조직은 북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어 이들의 협력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죠. 특히 당의 핵심 엘리트 그룹은 체제 유지의 가장 중요한 축이기에 이들의 동의와 충성을 확보하는 것이 후계 구도 완성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당의 지지는 마치 거대한 건물을 지탱하는 단단한 주춧돌과 같아서 이것이 부실하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둥은 대외적 명분의 확보입니다. 폐쇄적인 북한이라 할지라도 최고 지도자는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인 활동을 넘어 주민들에게 우리 지도자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때로는 핵개발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도자의 능력과 위상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죠. 이 네 가지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탈북 기자님은 현재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 구도가 여전히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고 최종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애가 백두혈통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어린 나이로 군부와 당을 장악하고 대외적 명분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죠. 반면 김여정 부부장은 당과 군부 내에서 상당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며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백두혈통의 직계 후손이 아니라는 점에서 체제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김평일 전 대사 역시 혈통적 상징성은 있으나 오랜 해외 생활로 내부 권력 기반이 전무하다는 약점을 극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결국 북한의 후계 구도는 단순한 혈통 계승을 넘어 체제 유지와 권력 생존을 위한 복잡한 계산과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진행되는 냉혹한 권력 게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평양의 권력자들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수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죠. 우리의 탈북 기자님은 자신이 목격하고 분석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권력의 민낯과 그 이면에 숨겨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생생하게 드러내며 그 어떤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북한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는지 강렬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정말이지 평양의 권력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추측과 분석이 오가는 가운데 이처럼 복잡다단한 북한의 후계 구도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핵심 요소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탈북 기자님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4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백두혈통의 절대적인 명분. 둘째, 북한 체제의 두 기둥인 군부와 당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 셋째,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대외적 명분 확보,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아우르는 카리스마와 경험이 그것이죠. 이 모든 조건들이 조화롭게 충족되어야 비로소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승계가 가능하다고 기자님은 단언합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김주애는 분명 백두혈통이라는 북한 사회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 존재하죠. 과연 그녀가 북한 체제의 심장부에서 수십 년간 권력을 쥐락펴락해온 군부와 당의 노회한 권력자들을 휘어잡고 국제사회라는 냉혹한 무대에서 북한을 대표할 만큼의 경험과 카리스마를 단시간에 갖출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내부 결속과 외부 압력이라는 과제들만 해도 산더미 같지 않을까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그녀의 강력한 혈통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후계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반면 김여정 부부장은 이미 당과 군부 내에서 상당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지도력을 여러 차례 입증해왔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감각과 과감한 추진력은 이미 대외적으로도 충분히 확인되었죠. 그러나 백두혈통의 직계 후손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한계는 북한의 특수한 체제에서 결코 쉽게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겁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혈통은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 체제 정통성과 수령 절대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한들 이 체제적 한계는 그녀의 최종적인 권력 승계에 있어 거대한 장벽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김평일 전 대사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비록 백두혈통의 상징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너무나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해 북한 내부의 권력 기반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평양의 복잡하고도 치열한 권력 지형 속에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구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이미 견고하게 자리 잡은 기득권 세력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의 혈통적 명분만으로는 체제 내부의 지지를 얻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공백은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북한의 후계 구도는 단순한 혈통 계승이라는 표면적인 문제 너머에 체제를 유지하고 권력을 생존시키기 위한 매우 복잡한 계산과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뒤섞인 냉혹한 권력 게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평양의 권력자들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떤 논리나 패턴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예측 불가능한 수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외부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펼쳐지는 그림자극처럼 그들의 진짜 속내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의 탈북 기자님은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치밀하게 분석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북한 권력의 민낯과 그 이면에 감춰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북한의 미래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렬하게 느끼게 됩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불안감과 함께 우리는 그들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가십이나 추측을 넘어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북한 권력의 핵심을 깊이 들여다보는 매우 중요한 여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단편적인 정보들만을 가지고는 결코 알 수 없었던 한 내부자의 생생한 목격담과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미래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베일에 쌓인 평양의 권력 게임, 과연 그 다음 수는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요? 우리는 이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